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 네, 그래서 제가 제지시를 하겠다. 내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근데 검찰청법에 제지시 이런 거 없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제지시라는 걸 발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추미애 장관은 민주당 그냥 이 눈 감고도 그냥 당선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말고는 격전지 정도만 넣어도 어디든지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 외에는 확장력이 없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넣었다고 보도도 나오고 실제로 당에서도 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동작도 넣어보고 네. 송파도 넣어보고 충성동갑도 넣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여전사예요? 네, 최수영 의원님. 네. 여전사라고 민주당에서 이름을 붙였는데 험지가 아니라 왜 양지로 보내는 거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세 사람의 공천 결정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자가당착이에요. 이렇게 네. 영입한 인물들을 서울 어느 곳에 보내줘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결국 추미애 장관이 세대 교체입니까? 그래서 경기 하남갑으로 보낸다 그랬는데 거기 전직 의원이 민주당이에요. 네. 보니까 그 바로 직전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17.5%포인트 이상 따돌렸더라고요. 그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다 갖다 놓고 그게 말하자면은 그 정말 추다르크여가지고 어려운 곳에 싸워서 하나를 탈환해오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이현주 의원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현주 의원이 인재 영입입니까? 친문 저격위에서 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과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자가당착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광남에서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전자 3인방이라는 이게 프레이밍이 굉장히 과장됐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전현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겠다. 자기가 여기 함께 묶여 들어가는 예. 것도.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괜히 이른바 친명에 대한 너무 이 프레임이 확장되니까 뭔가 좀 물을 타기 위해서 여전사 3인방이라는 그 카드를 끌고 들어왔지만 참으로 좀 볼 민망하게도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은 한안갑. 네. 그다음에 이현주 의원도 경기 용인으로 가는 이런 식의 것이 과연 인재영입이고 세대 교체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어쨌든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여전사 3인방을 꺼내가지고 뭔가 좀 소득을 얻으려고 해봤습니다만은 네. 정말 손익계산으로 치면은 참담한 수준만 남기고 이제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는 이른바 3인방 논란이었다라고 결정짓겠습니다. 네, 뭐 공관위에서는 험지다라고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지역들 아니냐. 왜 여전사라고 해놓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쉬운 지역을 보내느냐. 전략상 또 이게 맞는 것일까? 민주당을 위한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여전사 3인방 뭐 이 아이가 놓은 이유가 사실 이 전략공관위원장이라고 하는 네. 이 지금 안규백 안규백 의원께서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거든요.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과연 전략적 판단을 대체 하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라는 것이죠. 사실 여전사라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전투력도 있고 인지도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어디든 보내더라도 상당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아마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원래 이 지금 거론되던 지역이 예를 들면 동작을에 이수진 의원을 컷오프하고 난 뒤 이수진 의원 지역에 뭐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한번 넣어보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동작을에 누가 공천이 됐냐면 류삼영 전 총경이 공천을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공천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뭐는 저기 유삼영 전 총경의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소위 말 우리가 이 법조에서 향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만 계속적으로 이 판사하시는 분과 마찬가지로 이분은 소위 말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빌면 향경이에요. 네. 이분은 경찰대학 졸업하고 나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만 거의 경찰 경력을 다 쌓으신 분이에요. 예. 그런 분을 갑자기 지금 이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 때문에 반대를 주도했다고 해서 약간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고 해서 이분을 느닷없이
부산도 아니고 네. 서울에 동작을에다가 이렇게 공천하는 경우가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 여전사 3인방 중에 한 분이라도 네. 어떤 식으로 설득해서 동작을에 공천을 해서 네. 예를 들면 나경원 전 의원하고 한번 맞짱을 겨루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철새 논란이 엄청나게 많은 그 여러 가지 정치적 풍파를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 용인갑이죠. 용인정이요? 용인정으로 용인정. 이 지금 그 전략 이 경선을 붙이니까 네. 거기에는 지금 예비 후보 중에 한 명이 박승민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있는데 네. 그 박승민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따진다면 친문계의 막내 같은 존재인데 네. 박승민 전 행정관 전 비서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뭐 철새도 왜 이런 철새를 이기다 보내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당내에서도 또 다른 분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런 전략적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네. 설명할 기회를 좀. 오늘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어쩔 수 괜찮은데요. 없어요. 네. 지금 추세가 이렇게. 오늘은 방송이 3대1 구도다. 네. 5대1 같은데요. 5대1입니까?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리면 전현희 의원 전 국민권익위원장 저는 이분은 정말로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패싱도 하고 위법사항을 했더니 공수처 수사까지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러 가지 관련돼 가지고 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고 독립된 임기를 보장 안 하려고 정말 탄압을 했거든요. 네. 저는 이분 정말 여전사 맞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아주 강골이죠, 기질 자체가. 그런데 이분이 지금 중성동갑의 전략 가서 저는 윤희숙 전 의원하고 정말 멋진 승부를 펼칠 것 같아요. 치열한 승부가 될 것 같고 네. 용인정의 이현주 전 의원은 여기에 무슨 지금 뭐 말 그대로 단수공천을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삼당 여기에는 경선 박성민 치르게 전 됐죠. 비서관도 있지만 예. 제가 알기로는 이현욱 아마 그 후보도 있어요. 예. 이분이 경기주택공사 사장이었나요? 그랬을 겁니다. 네네. 그렇게 따지면 또 이재명 대표의 친명, 정말 핵심이라고도 분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이현주 전 의원이 복당해서 3인 경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분, 이현주 전 의원을 뺀 두 사람은 이미 그 지역에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이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네. 그럼 이현주 전 의원은 불리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과연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추미애 전 장관은 짧게 말씀드리면 하남이 분구가 되면서 네. 하남 갑이 을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수화된 지역으로 많은 언론들도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서도 추미애 전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가 어느 분으로 결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상당히 멋진 승부, 치열한 승부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예. 신당- 지금 아니 잠시만요. 이제 전체적으로 시끄러운 공천이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시끄럽지 않고 이제 소음이 없는 무소음 공천이 결국 잘한 공천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것인가는 이제 40일 뒤에 이제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앞서 잠깐 봤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으로 이 지금 선거의 분위기가 기울었을까? 이거는 물론 이제 40일 뒤에는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예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민주당과 이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선거만 놓고 보면은 압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배출이 됐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제 의원 숫자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거의 민주당이 싹쓸이하다시피 서울을 가져갔습니다. 뭐 경기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 지역의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17% 포인트 차로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강서라든지 도봉이라든지 또 뭐 저 강북 지역에 이런 지역들도 다 대거 지금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서울 지역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지역이 전부 빨간색으로 물들 것이냐 이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낙동강 벨트 얘기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이제 겨우 좀 싸워볼 수 있는 환경이 된 거고요. 빨간색으로 물들 거라는 거는 대단히 성급한 예측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총선에서 41대 8이 나왔어요. 의석. 41대 8이. 예, 41대 8이 나왔고 지금 이제 서울에서 정당 지지율이 좀 앞서게 나왔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000명 샘플로 여론조사를 하면은요. 예. 인구 비례로 그 할당을 했을 때 서울에 한 175명 정도 됩니다.
그 작은 표본에서 뭐 10몇 % 차이 났다고 해봤자 그거는 표본이 작아서 차이가 어떨 때는 튀어서 크게 나오기도 해요. 다음 주에 조사할 때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총선의 흐름을 보면은요. 그 총선을 1회부터 9회까지 치르는 야구 게임에 비유를 하면 국민의힘은 5회까지 퍼펙트 당하다가 6회에 이제 주자 한 명 1루에 나간 겁니다. 지금요? 그거 지금이 6회에 주자 한 명이 1루에 나간 꼴이다. 그렇죠. 주자 한 명 이제 1루에 나갔고 그 1루에 나간 것도 사실은 안타 쳐서 나간 게 아니고 상대 투수가 몸에 맞는 공을 던져서 지금 데드볼. 1루에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뭐 주자가 아직 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좋아하고 환호하기에는 매우 이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겸손하자, 낮은 자세로 가자, 그거하고 코드가 같네요. 우리 송 변호사.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론조사는 매주 바뀌지 않습니까? 큰 변수가 생기면 뭐 2, 3일 만에도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39일이면 아직도 뭐 경천 동지할 만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겸손해서 엄살처럼 비춰집니다. 우리 그러니까 최 의원은. 예. 아니 저는 뭐 물론 이제 겸손하게 얘기한 거고요. 사실 이제 그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에 비유를 한다면 승기를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소한 지금 승기를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1월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정권 심판론이 거의 압도했어요. 정권 심판론이 국정 안정론보다는 훨씬 나았고 그다음에 야당 심판론도 있었지만 그 수치가 정권 심판론에 비해서 유의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어떤 게 됐냐면은 이렇게 정말 말하자면은 그 공당의 어떤 공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이런 민주주의를 정말 형해화시키는 이런 정당을 우리가 찍어줘야 하나라는 약간 의구심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서울 시민들이. 그렇죠. 쌍방 심판론에서 거대 야당 심판론이 더 이제 올라오는 구위에 와 있고 그다음에 자꾸 뭐 이제 김건희 여사 뭐 특검법 얘기하는데 이미 예견된 변수는 변수가 아닙니다. 이미 이건 다 선 반영된 이슈에 불과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뭐냐면은 누가 더 이제부터는 득점을 하는 것보다 실점을 덜 하느냐인데 네. 지금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죄송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통합의 기로를 놓쳤기 때문에 어쨌든 파열음과 분열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무슨 뭐 무소분 공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쟁력 있는 인사들을 포진시켰기 때문에 네. 최소한 다른데 뭐 인천 경기는 몰라도 수도권 승부만큼은 5대5의 구도에 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지난번 그렇게 41대 7인가 참패를 했는데 이게 5대5 구도로 간다 그러면 일단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설령 경기에서 조금 뒤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지표가 주는 이 굉장한 유의미함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샘플 수가 작다고 하지만 갤럽은 계속적인 일정한 추이를 놓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다다음 주 조사든 어쨌든 민주당이 극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동력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가 국민의힘 최소한 승기는 잡은 것은 분명해 보이나 앞으로도 갈 길은 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원내 일당이 될 수 있는 승기를 자, 확실히 잡은 건 잡았다.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서도 완전히 역전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고. 예. 차 교수님도 좀 듣겠습니다. 뭐 저도 뭐 최소영 위원의 그 평가에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추세를 뒤엎기가 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국 정치를 뭐 다이나믹 코리아에 비유해서 상당히 역동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전할 수 있는 국면을 만들기가 쉽진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마지막의 나머지 하나의 그 기회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떤 것이냐면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결단인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개항을에 대한 공천을 뭐 일단 확정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선거가 40일 가까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격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예를 들면 내부터 헌신과 희생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아울러서 예를 들면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일컬어지는 뭐 한두 명 정도도 같이 내가 이 당내의 여러 가지 분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러나 이제까지 한 나와 내 측근 한두 명을 빼고 나머지는 국민들께서 받아들여 주십시오. 라고 그런 식의 정치의 결단을 한다면 또 다른 하나의 국면을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또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민수 대변인. 그러니까 이 희망 말고 나 이제 열심히 할 테니까 찍어주십시오. 이런 희망 호소 말고 냉정하게 지금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이 서울 표심, 이 민심을 정말 냉정하게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이건 정말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보시는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못된 여론조사를 하겠습니까? 또 갤럽 조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언제쯤 이쯤 3대1 구도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저희 언론에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 보실 때 이 공천 과정에서는 가장 큰 요인은 그거라고 봅니다. 공천 과정에서 정말로 이게
크게 붉어졌다고 할까요? 이런 잡음들, 갈등들이 비춰지면서 특히 수도권에 계시고 서울 시민들의 눈에 비칠 때는 시끄럽다고 보신 거죠. 당이 분열돼 있구나. 왜 이렇게 그렇게 하지? 공천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봐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막 짙은 표현이 다 가라앉고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39일이나 남았는데 지금 다 승기 잡고 끝났으면은 우리가 뭘 캠페인을 합니까? 손 들어야죠. 전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39일이 있고 여러 가지 저는 39일이면 한국 정치에서 정말 많은 변수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뭐 막말도 조심해야 될 거고 네. 여러 캠페인의 전술 전략의 실책이랄지 예. 실책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뭐 더 잘해서 우리가 득점을 따야 되겠죠. 근데 공천 과정이 국민들 눈에 정말 이게 민주당 인적 쇄신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정말 이건 다른 상대방을 쳐내기 위한 분열로 비춰질 것인가는 머지않은 4월 10일 날 결정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감히 단언컨대는 우리 국민들, 서울 시민들도 결국은 민주당이 바뀌려고 하는 어떤 생존의 몸부림이었구나. 표를 주자 이런 마음을 주실 거라고 봅니다.